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3 내란 직전 육군 최전방부대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고 발사를 위한 조준해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2달 전부터 작전 계획을 세웠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곧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16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한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 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진 가진 않았습니다. 앞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후 원점 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호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호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11월 28일 이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했다 강바닥에 걸려 일부 노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중에도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았다는 보고가 총 15차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잠실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 한강버스가 멈춰서면서 승객 82명이 1시간 동안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다시 난다. 서울시는 항로를 벗어난 배가 얕은 강바닥에 걸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 항로 표시등이 설치됐지만 하나가 잘 보이지 않아 선장이 방향 전환을 잘못하면서 배가 강바닥에 걸렸다는 겁니다. 표시등 하나가 어두웠던 건 태양광 충전 배터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새로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배 밑에 뭔가 닿았다는 보고가 운항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15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지난 7일 이후 집중됐습니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 당일 낮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향하던 선박이 선착장 인근에서 뭔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경고가 잇따랐던 셈입니다. touch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통나무에 이렇게 더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바닥에 또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서울시와 한강버스 측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맘때면 잠실이나 뚝섬 쪽 한강 상류는 원래 수심이 낮은데 안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린 잠실 선착장 인근에는 강 밑으로 가스관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을 콘크리트 더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충돌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돼 있고요. 오늘 오전 9시쯤에도 마곡 선착장을 출발하려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문제로 출발하지 못해 대체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안전과 공공성, 한강 생태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면 한강버스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강바닥에 묵힌 채 사흘째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상정에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폐지안이 통과됐고 교육청의 불복 소송으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였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왜 다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박진준 기자 보도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자는 학생 인권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에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작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무효 여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또 1년 반 만에 같은 안건을 또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강화해야 될 시의원들이 반기하고 있고 시의회는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왜 기습상정까지 해가며 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걸까? 시의회는 2년 전 주민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처리 기간이 도래해 의결에 붙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민원 챙기기에 들어간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어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좀 불쏘시개 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서울시의회는 최근 학원단체가 줄곧 요구해온 운영시간 자정 연장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지지층의 요구가 먼저인 듯한 교육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2명이 타고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까지 적발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서울 홍익대 근처 골목.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금세 바빠집니다. 안전모가 없어 멈춰 세웁니다. 면허증 없으세요? 잡고 보니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는 킥보드 운전자도 안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보고 도망가시면 안 되죠. 그렇다 사고 나요. 또 무면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무면허의 안전모 미착용이면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즉각 알렸습니다. 멈추라고 지시했음에도 이제 좀 도망가서 제가 일단 잡았고요. 그걸 지우고 다음부터 이용하면 안 돼? 면허 인증 절차가 없으니 미성년자도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빌려 타는 겁니다. 20대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아니라 훈방됐습니다. 원래는 왜 자꾸 조금이라도 드시고 하시면 안 돼요? 교통불편 해결을 위한 서울교통 리디자인 차원 단속에서 2시간 동안 무면허 음주 등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도 가봤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파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안전모를 쓴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이치기도 보입니다. 2명이 동시에 탄다고 해서 이치기입니다.
삼치기, 사치기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무게중심 되게 어렵고요. 두 명이서 탈 때는요? 그렇죠. 정신장애신 친구들 걸려도 이제 괜찮다 이런 친구들이 그냥 타고. 지난달 18일 딸과 걷다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에 치였던 30대 여성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회복이 더딥니다. 대화는 좀 아직 그렇고 그냥 이제 의사 표현인 거죠.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물 마시고 싶고. 무면허 킥보드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제도적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 만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불은 꺼졌지만 워낙 화재 구역이 넓어서 주변 지역이 정전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새벽 6시 시작된 불은 건물 안 1000만 장의 의류와 포장재가 함께 타면서 9시간 동안 맹렬하게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진화 사흘째 여전히 사다리차가 무너진 창고 위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흘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센 불길에 이미 건물 절반이 무너져 추가 붕괴 위험에 소방대원 진입은 어려운 상태. 대신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물을 해체해 저녁 6시쯤 완전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27개 넓이인 19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화재 여파로 인근 공장 10여 곳에도 사흘째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죽다 보니까. 하늘을 뒤엎을 만큼 뿜어져 나온 매연도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연기와 분진 등이 날아들어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아서 그런지 분진도 좀 생긴 것 같고 냄새가 더 심해가지고 어저께 밤에는 그래서 아예 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화재 발생 당시 내부 벽면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4층에서 처음에 신고 들어올 때 상황은 연기 정도로 봤던 거고 불꽃이 3층에서부터 시작된 게 그 외부 CCTV에서 나왔거든요.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 화재가 확대된 원인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